지금부터는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지난해 총선 때 공천 관련 의견을 나눈 게 더 있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공유하면서 적어도 120석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명 씨의 대답은 그건 어렵다였습니다.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을 확인하기 위해 명 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입니다. 특히 김 여사가 구체적인 공천 배치 상황까지 명 씨와 공유했던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공천 상황을 먼저 알려준 뒤 적어도 120석은 가능할 것 같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명 씨가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명 씨는 당시 정치 상황과 국민의힘 공천 내용은 맞지 않다며 후보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됐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는 김 여사가 명 씨와 소통을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어쨌든 제가 일단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또 취임하고 하면은 하여튼 좀 그 전하고는 이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대국민 담화를 하기 불과 7개월 전까지도 김 여사와 공적인 대화, 특히 총선 공천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단서가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는 김 여사가 22대 총선 공천 상황을 명 씨와 공유한 경위와 김 여사가 실제로 공천에 개입했는지에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명태균 씨가 자신의 변호사라고 말했던 휴대전화. 그동안 주목을 받았던 건 윤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던 명 씨가 재작년 11월까지 썼던 휴대전화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총선 관련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명 씨가 지난해 바꿔 썼던 휴대전화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혜연 기자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기는 모두 석대입니다. 2019년 9월에 개통해 2023년 11월까지 사용한 기기, 2023년 11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쓴 기기, 그리고 지난해 1월부터 9월 중순까지 사용한 휴대전화기입니다. 검찰은 가장 먼저 2019년 9월에 개통해 2023년 11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기부터 분석했습니다.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지역구에 공천받는 과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기기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소통이 임기 이후에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하고 그냥 주고받고 텔레하고 수시로 통화해. 약 한 달에 한 2번 이러지. 특히 명 씨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 상황까지 공유한 단서가 나오면서 다른 휴대전화기들도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쓴 휴대전화기에는 총선 공천과 관련된 녹음과 카톡 파일 등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검찰은 지금 진행 중인 휴대전화기 분석과 함께 총선 시기 사용한 휴대전화기에 대한 포렌식 조사도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지난해 총선 때도 공천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단서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연지환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 기자, 2022년 보궐선거가 아니라 2024년 총선 관련 의혹이 추가로 제기가 됐어요, 지금. 네, 우선 2022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입니다. 네. 바로 이 녹취로 인해 부각된 사건인데요. 이 녹취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바로 이 대화와 함께 이런 공천 내용을 윤상현에게 한 번 더 말할게라는 통화 내용이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에 있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대통령 취임 전이라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서 혐의를 구성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의 이런 공천 관련 의혹들은 어찌됐건 취임 이전의 이야기였는데 오늘 저희 취재 내용을 정리를 하면
불과 1년도 안 된 지금 지난해 총선 관련 의혹인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전달을 하면서 명 씨에게 이 120석은 가능할 것 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구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 수사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혐의가 더 포착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더욱이 윤 대통령의 그동안의 해명과도 좀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자신은 물론이고 김 여사도 이 명 씨와의 이 소통을 좀 줄여왔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지난해 공천과 관련해서 공적 대화를 주고받은 이런 정황이 나온 겁니다. 네. 무엇보다 공천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는 김 여사와 그 지인인 명 씨가 공천 명단을 공유하면서 상의했다는 점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결국엔 이 문제도 이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총선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이번에 아예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해 공천 과정에서 명 씨가 김 여사에게 5선 의원인 김영선 전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지면 이 조롱거리가 된다. 혹은 지난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을 도왔다는 이 텔레그램 내용이 공개됐었습니다. 결국 김 전 의원은 컷오프 되면서 명 씨와 이 두 사람은 이른바 7불사 회동에 참여했다. 이런 의혹도 나왔었죠. 뭐 이게 이른바 명태균 씨 게이트의 시작이었죠. 맞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금 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선거 공천이 있었던 2022년에 썼던 이 첫 번째 황금폰 여기를 분석하는 데 집중을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 총선 과정을 이 총선 상황을 공유한 이런 정황이 나온 만큼 바로 이 2023년부터 2024년 이 두 휴대전화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자세한 공천 명단을 공유하고 120석이란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이 대화를 했다면 더 깊은 의견들을 명 씨와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의 핵심은 김 여사가 공천 정보를 아는 이 수준을 넘어서 어떤 일정 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한 건지 또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은 명 씨의 의견이 정말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연지환 기자였습니다.